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해서 오늘 소개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정은진입니다. 오늘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을 하였고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PPT를 간략히 보시면요. 우선 지역의 인력 및 훈련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훈련을 실시해서 채용으로 연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을 연계 그리고 조정하는 고용과 인력 양성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총 17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전 지역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13년도 3월에 국정과제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고용노동부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함으로써 지역인자위가 구성 확정이 되었고요. 2013년도 8월에 인천, 천안, 아산, 부산, 광주 등 4개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역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10월에 14개 지역의 지역인자위가 설치가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 제주와 울산 지역에 추가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4월에는 일학습 전담팀이 설치가 되었고요. 중요한 거는 2016년도 4월인데요. 고용 거버넌스 통합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2016년도 4월에 지역인자위 및 혁신추진단이 통합 및 선정이 되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세종인자위까지 설치가 되면서 총 17개의 지역인자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보실 텐데요. 이렇게 지역 내 인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훈련 수요 조사와 지역 교육 훈련 기관 및 가정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토대로 각 지역 인자위에서는 지역 인력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역 내 인력 양성 사업의 연계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내 인적 자원 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RSC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역인자위는 본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그리고 인력양성협의체 등 여러 회의, 의결체 등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에서는 안건화,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안 발굴, 그리고 인력양성협의체에서는 의견 수렴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 노사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지역인자위의 위원장은 4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자체 부단체장과 그리고 설치기관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인자위는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특별위원회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사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관련 주요 사업 검토 및 의견 제출, 두 번째로는 지역 내 고용 및 훈련 관련 이슈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심의 의결,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한 심의 의결 등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실무협의회의 구성을 보시면요.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사무국 관계자, 선임위원, 그리고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산업별 협의체 및 협회 등의 관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의 중요한 기능을 보시면요. 지역 인자위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하고 그리고 의결사항의 세부안을 작성 및 조율하고 훈련 수요 및 공급 조사 계획에 대한 수립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지역 내 고용 및 훈련 관련 이슈 해결에 있어서 지역 특성 및 산업 등 전문 지식에 의거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사안에 따라 지역 내 전문가, 지자치단체 등 고용 관련 이해 관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을 보시면요. 지역 내 고용 및 훈련 관련 이슈 발굴과 해결 방안 모색, 그리고 지산맛 인력 양성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 협의체를 보시겠습니다. 인력 양성 협의체는 공동훈련센터, 민간훈련기관, 특성화 고등학교, 대학 등 지역 내 인력 양성 기관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지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시도교육청 등 지원기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기능을 보시면요. 지역 내 훈련, 수급 정보 등을 공유하고 그리고 인력 양성 관련에 대한 주요한 논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지역인자위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인자위의 사무국도 설치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자위 사무국은 지역산업계 대표기관을 설치를 하되 지역산업계의 사무국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치단체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현재에는 지역 상공회의소에 12곳 설치되어 있고요. 지역 경영자 총협회에 3곳, 그리고 강원도는 경제진흥원, 충남도는 일자리진흥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사무국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팀, 그리고 일학습 병행팀, 지역혁신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의 중요한 역할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안으로는 지역인자위 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 및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즉 정기조사, 수시 수요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역인자위에 보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훈련 공급 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또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과정에 대한 운영 및 지도 감독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학습 병행 관련 사업 지원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훈련 수요 공급 조사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자위의 훈련 수요 공급 조사는 시기에 따라서 정기조사, 수시조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정량 조사를 보시면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및 훈련 수요를 연 1회 조사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사 부서장과 현업 부서장을 대상으로 구직자의 양성훈련 그리고 재직자의 향상훈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합니다. 본 조사를 토대로 지역의 인력 현황 및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량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자문 또는 훈련 수요에 대한 정기 정량조사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 문항 외에 심층적인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FGI나 라운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시 정량조사는요, 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연간 수시로 진행을 하는 양적 조사입니다. 정기 정량조사 외에 추가로 산업의 특화와 관련된 내용의 설문조사가 이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상시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화 산업 등을 대상으로 수시 인력 및 훈련 수요의 파악을 위해서 FGI나 라운드 테이블 등의 질적 조사 방법을 같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무국의 수행 사업에 대해서 다음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두 번째는 일학습 병행 지원, 세 번째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해당 내용은 지역산업계가 주도하고 지역의 노사민정이 참여하여서 지역의 인력 및 훈련 수요에 대한 공급 조사를 실시한 후에 본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 과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은 정기 수시 훈련 수요조사 및 훈련 공급조사를 토대로 인력 양성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고요. 이에 따라 맞춤형 훈련 과정이 개설되고 또 지역인자위는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하여서 지역산업에서 요구하는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본 실적과 관련하여 지역인자위 사무국에서는 매년 정기 및 수시 훈련 수요 공급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훈련 수급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해당 자료는 지역 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학습 병행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을 하여 기업 현장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무국은 일학습 병행이 지역 내에서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참여 희망 기업에 한해서 사전 컨설팅을 해주고 적정 학습 근로자 모집과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학습 병행 훈련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진입을 위한 컨설팅도 실시하고 현장 의견의 수렴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이 있겠는데요. 사무국의 지역혁신 프로젝트 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수행을 감독하며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혁신 분야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지역 인자위와 연관된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보실 텐데요.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지역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노동계, 학계 및 지역연구기관이 모두 다 지역 인자위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주요 이해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위원회, 본위원회, 실무협의회 등을 진행할 때에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소통들이 중요하겠고요.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사 수렴 과정도 지역인자위원회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인자위의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내 인력 양성과 고용 거버넌스 기능, 두 번째는 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 정보의 생성 및 활용, 세 번째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활성화, 네 번째는 일학습 병행 지원, 다섯 번째는 지역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요약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인력 양성과 고용 거버넌스 기능 부분을 보시면요. 지역 인자위는 훈련 실시 관련 기본 안건으로 위원회 및 회의체별 보고, 심의 의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정기 및 수시 수요조사 시행 결과를 보고하고 공동훈련센터 심사 결과 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내용 등을 토대로 지산마 사업 관련 기본 안건 이외에도 지역 내 HRD 현안을 규정 및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지역 내 인력 양성 및 고용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참여를 통한 HR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고용 및 HRD 관련 본위원회 의결 안건이라든가 보고 안건, 그리고 분과위원회 보고 안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 내 HRD 이슈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 간 우수 사례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훈련 수급 정보의 생성 및 활용을 보시면요. 지역별 훈련 수급 조사 분석 결과는 공동훈련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하는 학교, 폴리텍, 그리고 민간 훈련기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논문 및 보고서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활성화 관련된 실적을 보시면 공동훈련센터 수는 2014년 29개에서 2019년도 69개로 집계가 되었고요. 훈련 과정 수도 2014년 788개에서 2019년도 1464건으로 4개로 늘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훈련센터당 과정 수는 2019년도에 한 21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 인원 같은 경우에 2019년도는 47,639명, 그리고 취업률은 양성훈련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3.9%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학습 병행 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보시면요. 2019년도 기준으로 12개의 지역 인자위에 일학습 병행팀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기업 발굴 실적, 그리고 훈련 실시율, 총 컨설팅 수, 홍보 확산 노력 등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직업 훈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얘기된 내용 외에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새롭게 지역 인자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크게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특화 훈련, 그리고 지산마 수시 훈련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추진 배경 및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업로드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도 찾아가는 직업훈련 관련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 위기 지역, 그리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등의 고용 유지 및 이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이 매우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계 직종별 협회 등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훈련 과정을 적시에 발굴해서 개설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훈련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찾아가는 직업 훈련, 즉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 업종 등 위기산업 종사자의 고용 유지 및 이 전직에 필요한 훈련 과정을 수시로 발굴 및 운영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따라서 찾아가는 직업훈련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특화 훈련과 지산마 수시 훈련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세부 특성을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각 참여기관의 역할을 보시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도를 하고 고용센터,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 및 협조하는 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진행하는 참여 현황을 보시면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특화 훈련에는 총 9개의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충북, 경북, 제주, 전북, 전남, 광주, 충남, 대구, 인천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산마 수시 훈련에는 RSC 5개의 지역이 선정이 되어 부산, 광주, 충남, 대구, 경북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021년도에는 또 지역 인자위가 새로운 사업 영역에 뛰어들어서 그 관련 범위, 그 업무에 대한 해당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의 HRD 현황과 관련해서 거버넌스 기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더 열심히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런 새로운 실적들을 더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